뭐라고요? 한국 화장품을 우리 매장 전체 벽면에 배치하고 싶다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분명 영어로 들었는데 통역이 잘못된 줄 알았다. 화상회의 화면 속 세포라 본사 바이어의 표정이 진지했다.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네, 맞습니다. 타임스 스퀘어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위치예요. 세포라 본사 바이어의 목소리가 화상회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순간 7년 전 이 회사 문 앞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뉴욕의 차가운 바람, 얼어붙은 손, 그리고 내 등 뒤로 닫히던 유리문 소리.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더라. 한국? 화장품? 우리는 프랑스 브랜드만 취급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내내 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내 눈물처럼 흐릿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회사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것도 뉴욕 한복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에 한국 화장품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타임스 스퀘어라니. 1초에 수천 명이 지나가는 그곳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그곳에, 혹시 조건이 있으신 건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조건이요? 아니, 저희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발 독점 계약을 해주세요. 제발. 그 단어가 귀에 맴돌았다. 세계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가 한국의 작은 회사에게 제발이라고 한다. 이게 현실인가? 다른 브랜드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울타, 월마트, 코스트코. 하지만 저희가 가장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마진율, 마케팅 지원, 매장 위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7년이다.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전박대를 당했던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던가. 한국 화장품으로 미국 시장을 뚫겠다고? 꿈 깨라.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가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 잠시만요. 화면 좀 끄겠습니다. 나는 급히 카메라를 껐다. 눈물을 훔쳤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켰다. 네, 계속하시죠. 바이어가 환하게 웃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미스 박.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7년 전 문전박대당했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안녕하세요. 감동대한 뉴스입니다. 평소 애국심 넘치는 대한민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일화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매일 모든 사연을 직접 수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다들 연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봄 서울 성수동. 낡은 건물 4층에 우리 사무실이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매일 계단을 올라야 했다. 여름엔 땀에 젖고 겨울엔 손이 꽁꽁 얼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직원 12명짜리 중소 화장품 회사. 이름은 청아 코스메틱. 대표인 김정훈 사장님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 만든 회사였다. 사장님은 원래 대기업 화장품 회사의 연구원이셨다. 20년 넘게 일하시다가 50대 중반에 퇴사하셨다. 왜 그만두셨어요? 내가 입사 면접 때 여쭤봤다. 진짜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서요. 사장님의 대답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대기업은 마케팅이 먼저예요.
광고 모델 섭외하고 TV 광고 찍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맞춰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나는 제품이 먼저인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제품은 정말 좋았다. 정말 좋았다. 제주도 청정 원료만 사용했다. 농약 한 방울 안 친 유기농, 녹차, 화산 안반수, 동백오일. 사장님이 직접 제주도를 수십 번 방문하며 찾아낸 원료들이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인정하는 포뮬러를 개발했다. 임상시험 결과도 완벽했다. 민감성 피부에도 자극이 없고 보습력은 경쟁 제품의 2배.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다. 아무도 우리를 몰랐다. 국내 시장은 이미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광고비만 수백억을 쓰는 그들과 경쟁하기엔 우리는 너무 작았다. 백화점 입점 불가능했다. 대기업 제품들이 줄을 서 있었다. 올리브영 입점비가 너무 비쌌다. 온라인 검색해도 우리 제품은 10페이지 뒤에나 나왔다. 김 사장님은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 계셨다.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시는지 직원들은 몰랐다. 하지만 모두 불안했다. 이 회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 밤 나는 퇴근하다 사장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였다.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사장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셨다.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똑똑. 사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문을 열자 김 사장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다. 화면에는 미국 지도가 떠 있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여러 도시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다. 민서 씨, 들어와 봐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사장님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5개나 쌓여 있었다. 얼마나 오래 앉아 계셨던 걸까? 이건 뭐예요, 사장님? 미국 유통업체 지도예요. 울타, 세포라,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다 표시해놨어요. 사장님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건 희망의 빛이었다. 미국이에요, 민서 씨. 우리가 살 길은 미국밖에 없어요. 솔직히 나는 의아했다.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없는데 미국이라니.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야 하는 그 먼 나라.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사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국내에서도 힘든데.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다. 국내는 이미 판이 짜여 있어요. 대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사장님이 화면을 클릭했다. 미국 화장품 시장 분석 자료가 떴다. 미국 소비자들은 브랜드 역사보다 제품력을 봐요. 좋은 제품이면 기회를 줘요. 100년 된 브랜드든 1년 된 브랜드든 상관없어요. 효과가 좋으면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제품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광고비도 없는데. 그래서 직접 가는 거예요. 유통업체 바이어들을 만나서 제품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 써보면 다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사장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민서 씨. 사장님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제품 자신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나도 우리 제품을 쓰고 있었다. 입사 전에는 피부 트러블이 심했다. 여드름 자국, 건조함, 붉은기. 온갖 제품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6개월 만에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다.
친구들이 물었다. 뭘 바르길래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냐고.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우리 회사 제품이라고. 해볼게요, 사장님.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무모했다. 영어도 못하고 해외 출장 경험도 없고 무역 지식도 없었다. 하지만 사장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고마워요, 민서 씨. 사장님이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따뜻했다. 민서 씨가 우리 제품을 가장 잘 알잖아요. 진심은 언어를 초월해요. 그렇게 우리의 미국 도전이 시작됐다. 나는 해외 영업 담당으로 발령받았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내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어 학원을 검색했다. 하지만 학원 다닐 시간이 없었다. 대신 유튜브를 틀었다. 비즈니스 영어 강의. 밤새도록 따라 읽었다. 발음이 이상해도 문법이 틀려도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나는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2018년 가을 나는 생애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다. 뉴욕 JFK 공항. 거대한 공항홀에 서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영어가 사방에서 쏟아졌다. 너무 빨라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캐리어 안에는 우리 회사의 모든 제품 샘플이 들어 있었다. 세럼 12개, 크림 8개, 토너 10개, 마스크팩 50장. 전부 합쳐서 20kg이 넘었다. 공항에서 캐리어 끌고 다니는데 팔이 빠질 것 같았다. 일주일 동안 20군데가 넘는 유통업체를 돌아다닐 계획이었다. 미팅 스케줄은 빽빽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동 시간까지 하면 하루의 수면 시간은 5시간도 안 됐다. 첫 번째 미팅은 울타뷰티 본사였다. 미국 최대 화장품 전문 소매업체. 매장만 1,300개가 넘는다. 여기만 뚫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미팅 전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새벽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했다. 거울 앞에 서서 수백 번 반복했다. Our company, CHEONG요, Cosmetics, has developed a revolutionary SKINCERE line using pristine ingredients from 제주 아일랜드. 발음이 이상했다. 제주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몰랐다. 제주? 제주? 지주? 10번 넘게 연습했다. Our serum has been clinically proven to improve skin hydration by 200%. 숫자를 강조해야 했다. 200%. 이건 사실이었다. 우리 임상시험 결과가 그랬다. 문제는 그들이 믿어줄지였다. 아침이 됐다. 눈을 감았다 뜨니 알람이 울렸다. 3시간밖에 못 잤다.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지만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샤워하고 정장을 입고 호텔을 나섰다.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다. 울타 본사 로비는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온갖 화장품 브랜드 로고가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크리니크, 세계적인 브랜드들. 그 사이에 한국 브랜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내 다시 한번 훑어봤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미스 파크? 고개를 들었다. 리셉셔니스트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THEYR이 ready for you. 안내를 받아 회의실에 들어갔다. 긴 테이블 끝에 3명의 바이어가 앉아 있었다.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 모두 정장 차림이었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루해 보였다. 또 하나의 미팅일 뿐이라는 표정. 플리즈, 해브 어 시트. 가운데 앉은 여자가 말했다. 이름표에 제니퍼 톰슨, 시니어 바이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다리가 떨렸다.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었다. So, why you are from Korea? Yes, I'm from Seoul. Interesting. We don't see many Korean brands coming to us directly. Usually they go through distributors. Yes, I understand. But we wanted to introduce our products personally. We believe in direct communication. 내 영어가 어색하게 들렸다. 발음도 이상하고 문장도 딱딱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Our company, CHEONG요, Cosmetics, has developed a revolutionary SKINCER line using pristine ingredients from 제주 아일랜드. 제주 is a volcanic island in South Korea, known for its pure water and organic plants.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우리 제품의 성분, 효능, 임상 데이터,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샘플을 보여주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바이어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제니퍼는 휴대폰을 몇 번 확인했다. 옆에 앉은 남자는 하품을 참고 있었다. 다른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Our serum has been clinically proven to improve skin hydration by 200% and it's completely natural with no PARABENS OSULFATS.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관심 없다는 게 느껴졌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였다. 인트러스팅. 제니퍼가 입을 열었다. 인트러스팅. 그 단어가 차갑게 들렸다. But we already have enough Korean brands. Excuse me. Korean cosmetics had a moment a few years ago. But honestly, the trend is fading. Consumers are moving on. K-뷰티 열풍은 끝났다. 소비자들은 이제 다른 걸 원한다. 그녀의 말이 심장을 찔렀다. But our products are different. We have clinical trials that prove 임슈요 products are fine. 제니퍼가 손을 들어 나를 멈췄다. But we can't take risks on unknown brands from Korea right now. Our shelf space is limited. We need brands that already have recognition. But how can we get recognition if you don't give us a chance?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제니퍼의 눈썹이 올라갔다. THATS not our problem, Miss Park. Maybe try smaller, less AILERS first. Build your reputation, then come back to us. When can I come back? Maybe in a few years. If you are still around.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If you are still around. 몇 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으면 다시 오라고.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I understand. Thank you for your time. 나는 자료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악수를 청했지만 제니퍼는 형식적으로 손을 잡았다가 바로 놨다. 차가운 손이었다.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다. 30분을 예상했는데 절반도 안 됐다. 나는 로비로 나와 화장실을 찾았다. 개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으로 울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한 건. 한국? 그냥 유행 지난 나라.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는지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 사장님이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받았다. 민서 씨, 어땠어요? 첫 미팅? 민서 씨? 사장님,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안 됐어요. 그들이 한국 화장품은 유행 지났다고 다시 오래요. 몇 년 뒤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서 씨, 울고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첫 번째 미팅인데 그럴 수 있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다음 미팅이 언제예요? 오후 3시에 세포라요. 가요. 그냥 가요. 결과가 어떻든 경험이에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네, 사장님. 가볼게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화장이 번져 있었다. 다시 화장을 고쳤다.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 나를 바라봤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미팅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포라,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일주일 동안 나는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를 돌아다녔다. 결과는 똑같았다. 세포라, 맨해튼 본사. 회의실은 울타보다 더 화려했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다. 코리어? 노 생크 유. 포커싱한 유러피언 브랜즈 라이트 나우. 프렌치, 이탈리언. THATS what our customers want. 프랑스, 이탈리아.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란다. 한국은 아니라고. 월마트. 아칸소 본사까지 갔다. 12시간 버스를 타고. 하지만 미팅은 10분도 안 걸렸다. We already have enough SKINCARE 브랜즈. Unless you have a celebrity endorsement or viral marketing, we can't consider you. 셀러브리티 광고, 바이럴 마케팅? 그런 돈이 어디 있나? 시카고의 한 유통업체. 미팅 자체가 취소됐다. 갑자기 바이어가 아프다고. 하지만 로비에서 그 바이어를 봤다. 다른 회사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냥 우리를 안 만나고 싶었던 거다. 로스앤젤레스. 마지막 희망이었다. 한인 커뮤니티가 크니까 조금은 다를 줄 알았다. 하지만 요 잉글리시 이즈 interesting, but we need native representatives. someone who can communicate better. 내 영어가 이상하다고. 더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밤새워 연습한 영어. 목이 쉬도록 따라 읽은 문장들. 그게 다 쓸모없었다. 마지막 날 밤, 로스앤젤레스의 허름한 호텔방.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일주일 동안 20군데를 돌아다녔다. 결과는 제로. 한 군데도 못 들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한국은 새벽 시간이었지만 사장님은 바로 받으셨다. 민서 씨,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미팅은? 사장님, 죄송합니다. 한 군데도 못 들었어요. 다들 거절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유행 지났다고, 관심 없다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사장님이 실망하셨겠지.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한 사업인데, 나한테 맡겼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낸 게 없다. 민서 씨,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외로 침착했다. 괜찮아요. 네.
처음부터 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사장님 민서 씨 돌아와요. 일단 한국 돌아와서 다시 전략을 짜봐요. 이번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게 자산이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사장님은 화내지 않으셨다. 실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셨다. 네, 사장님. 돌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도시 어딘가에 기회가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우리 회사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미국 시장 진출 실패 소식이 퍼지자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돌았다. 회의 시간에도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점심시간에도 대화가 줄었다. 몇 주 뒤 영업 담당 후배가 찾아왔다. 성우였다. 입사 동기였다. 얼굴이 어두웠다. 민서 누나, 저 그만두려고요. 뭐? 다른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대기업이에요. 연봉도 2배고. 성우야. 누나, 죄송해요. 하지만 이 회사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미국도 안 됐고 국내에서도 안 팔리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회사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나도 알고 있었다. 6개월. 지금 속도로 가면 6개월 뒤에 자금이 바닥난다. 성우가 떠났다. 그 후로 2명이 더 떠났다. 12명이던 직원이 8명으로 줄었다. 사무실이 텅 빈 것 같았다. 빈 책상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 자리에 성우가 앉아 있었는데, 저 자리에 지연이가 있었는데, 이제 다 떠났다.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없었다. 연말 회식도 취소됐다. 돈이 없었다. 12월의 어느 저녁 김 사장님이 나를 불렀다. 사장님 방에 들어갔다. 사장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민서 씨 앉아요. 나는 자리에 앉았다. 사장님이 돌아앉았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민서 씨,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미국이요. 다시 가보자고요. 나는 사장님을 바라봤다.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장님은 진지했다. 사장님, 지금 상황에서요? 자금도 부족하고 직원도 줄었는데.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사장님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LA 코리아타운 지도가 있었다. 작은 가게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대형 유통업체 말고 작은 한인 마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인 마트요? 네. 교민들 상대로 먼저 팔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제품의 진가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입소문이 퍼지면 그때 다시 대형 유통업체에 가는 거예요. 사장님의 눈이 빛났다. 실패해서 배운 거였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았던 게 문제였다. 민서 씨,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거절당하면? 또 우리 제품을 무시당하면? 하지만 사장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사장님. 해볼게요. 사장님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따뜻했다. 고마워요, 민서 씨. 이번엔 다를 거예요. 느낌이 있어요. 2019년 우리는 전략을 바꿨다. LA 코리아타운의 작은 뷰티샵들을 공략했다. 처음엔 위탁 판매로 시작했다. 물건이 팔리면 돈을 받고 안 팔리면 회수하는 방식. 리스크는 우리가 다 떠안았다.
나는 다시 LA로 갔다. 이번엔 호텔이 아니라 코리아타운의 작은 민박에 묵었다. 하루에 $50. 우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뷰티샵들을 돌아다녔다. 한인 마트 안에 있는 작은 화장품 코너, 동네 아줌마들이 운영하는 뷰티쇼, 한 군데 한 군데 찾아갔다. 처음엔 거절이 많았다. 한국에서 온 화장품? 우린 이미 다른 제품 팔아요. 위탁 판매? 안 팔리면 손해인데.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누가 사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직접 매장에 서서 손님들에게 제품을 설명했다. 샘플을 나눠주고 사용법을 알려주고 피부 상담도 해줬다. 이거 어떤 성분이에요? 제주도 유기농 녹차 추출물이에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진짜요? 나 피부가 민감한데. 저도 민감성 피부예요. 이 제품 쓰고 완전히 좋아졌어요.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샘플을 손등에 발라드렸다. 손님의 표정이 바뀌었다. 오, 발림이 좋네. 끈적이지도 않고. 네, 흡수가 빨라요. 바르고 10분 지나면 피부가 촉촉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설득했다. 하루에 10명 만나면 한두 명이 샘플을 가져갔다. 그 중에서 한 명이 다시 와서 제품을 샀다.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다. 한 달에 팔리는 제품이 서너 개뿐인 매장도 있었다. 수익은커녕 운송비도 안 나왔다. 민박비도 아까웠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밤 민박방에서 김 사장님께 전화했다. 사장님 힘들어요. 민서 씨 괜찮아요? 한 달에 서너 개밖에 안 팔려요. 이러다 자금 다 떨어지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다. 민서 씨, 포기하고 싶으면 돌아와도 돼요. 억지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요. 무슨 생각이요? 우리 제품이 좋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문제는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한번 써보면 다 알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몰라요. 하지만 진짜 좋은 건 결국 인정받아요. 역사가 그래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다. 진짜 좋은 건 결국 인정받는다. 그걸 믿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왔다. 코리아타운의 작은 뷰티샵에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다. 50대 정도로 보였다. 이거 한국 화장품이에요? 네, 맞아요. 청아 코스메틱이에요. 어디서 만들어요? 서울에서요. 근데 원료는 제주도에서 와요. 유기농 녹차, 화산 안반수.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관심 있는 표정이었다. 샘플 있어요? 네, 여기요. 나는 새롬 샘플을 건넸다. 여자가 손등에 발라봤다. 발림이 좋네. 일주일만 써보세요. 피부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 드리려고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셔서. 아, 그러시면 이 크림도 같이 써보세요. 보습력이 정말 좋아요. 나는 크림 샘플도 건넸다. 여자가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한번 써볼게요. 여자가 떠났다. 나는 별 기대 없이 다른 손님을 응대했다. 일주일 뒤 그 여자가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다. 여기 이거 파는데 맞죠? 네, 맞아요. 어머니가 이거 너무 좋다고 하셔서요. 피부가 진짜 달라졌대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처음이에요. 한국에서 온 거라며? 역시 한국 거가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억지로 참았다. 손님 앞에서 울면 안 됐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좋네요.
어머니 드리려고 하나 살게요. 저도요. 저도 하나 살래요. 2개가 팔렸다. 겨우 2개. 하지만 그 2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드디어 2개를 팔았다. 그것도 엄마가 딸한테, 딸이 엄마한테 선물로. 우리 제품이 가족을 이어주고 있다. 이게 시작이다. 분명 시작이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번 써본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들이 친구한테 추천했다.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말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다. 이거 어디서 샀어? 코리아타운 그 뷰티샵. 한국에서 온 거래. 진짜 좋아? 내 피부 봐. 1달 전이랑 완전 달라. 2019년 말 우리 제품은 LA 코리아타운의 15개 매장에 입점해 있었다. 작은 성과였지만 우리에겐 기적 같았다. 월 매출이 조금씩 올랐다. 5개에서 10개로, 10개에서 50개로, 50개에서 100개로. 김 사장님께 보고했다. 사장님, 이번 달 100개 팔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사장님이 웃으셨다. 잘했어요, 민서 씨. 정말 잘했어요. 근데 사장님,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코리아타운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미국 주류 시장은 여전히 벽이 높아요. 알아요. 하지만 걱정 마요.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 그때가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다. 처음엔 그냥 중국에서 시작된 감기인 줄 알았다. 뉴스에서 봤을 때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세상이 뒤집어졌다. 미국 전역에 봉쇄령이 내렸다. 매장들이 문을 닫았다.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 거리가 텅 비었다. LA 코리아타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제품을 팔던 뷰티샵들이 하나둘 영업을 중단했다. 죄송해요, 민서 씨. 당분간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언제 다시 열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연락이 끊겼다. 매출이 제로가 됐다. 3월, 4월, 5월. 3달 동안 1개도 못 팔았다. 서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김 사장님이 전 직원을 불러 모았다. 화상회의였다. 다들 집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회사 지금 아주 어려워요. 화면 속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웠다. 현금이 3달치 월급밖에 안 남았어요. 이대로 가면 여름 전에 문 닫아야 해요.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카메라를 껐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장님이 말을 이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 씨, 어때요? 사장님이 나를 지목했다.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방법이 안 보여요. 그래요, 민서 씨. 나도 그래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해요. 그때 마케팅 담당 후배 지연이가 말했다. 입사한 지 1년 된 막내였다. 저기 사장님. 응, 지연 씨? 요즘 틱톡이라는 앱이 엄청 뜨고 있대요. 틱톡? 그게 뭔데? 중국 회사에서 만든 짧은 영상 앱이에요. 15초에서 1분짜리 영상을 올리는 건데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완전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서 화장품 리뷰가 엄청 인기래요. 특히 스킨케어. 젊은 애들이 자기가 쓰는 화장품 영상 올리고 그게 퍼지면 엄청 팔린대요. 근데 우리 광고비 없잖아. 그게요, 틱톡은 광고비 안 들어요.
그냥 영상 올리면 돼요.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을 자동으로 퍼뜨려줘요. 나는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15초 영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려면 15초로 부족했다. 제주도 원료 이야기, 임상시험 결과, 성분 설명. 그걸 어떻게 15초에 담나. 하지만 지연이의 눈빛이 진지했다. 사장님, 저한테 한 달만 시간 줘요. 틱톡으로 뭔가 해볼게요. 김 사장님이 한참 생각하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요, 지연 씨.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꼭 해볼게요. 그날 밤 지연이가 나한테 전화했다. 언니, 우리 전략 짜야 해요. 전략? 무슨 전략? 인플루언서요. 미국에 있는 한국계 유학생 인플루언서들. 팔로워 5,000명, 1만 명짜리 작은 인플루언서들이요. 대형 인플루언서는 안 돼? 못해요. 우리 예산으로 감당이 안 돼요. 대형 인플루언서 한 번 쓰려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럼 작은 인플루언서로 뭘 할 수 있는데? 제품을 무료로 보내줄 테니 솔직한 리뷰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은 거의 안 들어요. 배송비랑 제품 원가만. 나는 생각했다. 어차피 잃을 게 없었다. 해볼만 했다. 좋아, 해보자. 지연이는 밤낮으로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뒤졌다.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들을 찾았다. 뷰티에 관심 있는 사람들, 피부 관리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10명한테 DM을 보냈다. 8명은 답이 없거나 거절했다. 우리 제품 협찬이요? 아니요, 저 유명 브랜드만 해요. 한국에서 온 화장품? 몰라요. 패스. 하지만 2명이 응했다. UC 버클리에 다니는 수진이와 뉴욕대에 다니는 혜원이. 둘 다 팔로워 10,000명 정도 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공짜로 제품 보내주신다고요? 좋아요. 솔직하게 리뷰할게요. 지연이가 나한테 연락했다. 언니 2명 섭외했어요. 진짜? 잘했다. 근데 언니 걱정돼요. 뭐가? 우리 제품 진짜 좋은 거 맞죠? 만약에 리뷰가 안 좋으면. 지연아, 걱정 마. 우리 제품 자신 있어. 한번 써보면 다 알아. 제품을 보냈다. 세럼, 크림, 토너, 마스크팩. 풀세트로. 국제 배송비가 아까웠지만 투자라고 생각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식이 없었다. 2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언니, 혹시 안 올리려나? 지연이가 불안해했다. 기다려봐. 제품 써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2020년 4월 수진이가 드디어 첫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코리언 SKINCAR이 That Actually Works 였다. 15초짜리 짧은 영상. 그녀가 우리 세럼을 바르고 2주 후 피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지연이가 소리쳤다. 언니, 올라왔어요. 어디? 틱톡을 열었다. 수진이 계정. 영상이 있었다. 나는 긴장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수진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You guys, I need to tell you about this Korean serum. I've been using for 2 weeks. 그녀가 병을 들어 보여줬다. 우리 세럼이었다. 푸른색 병, 하얀 라벨. 거기에 청아 코스메틱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다. Look at my skin before. 2주 전 사진이 나왔다. 피부가 거칠고 여드름 자국이 보였다. And look at it now. 현재 얼굴이 나왔다. 피부가 매끄럽고 광이 났다. This is crazy. I've never seen anything work this fast. The link is in my bio.
영상이 끝났다. 15초. 딱 15초였다. 어때요, 언니? 지연이가 물었다. 좋은데. 근데 조회수를 봤다. 50? 겨우 10명이 봤다. 괜찮아요, 언니. 틱톡은 처음엔 다 그래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루가 지났다. 조회수 200. 댓글 3개. 이거 어디서 사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진짜 효과 있어요? 반응은 미미했다. 이틀이 지났다. 조회수 500. 사흘이 지났다. 조회수 800.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하지만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니, 틱톡은 알고리즘이에요. 한번 터지면 끝없이 퍼져요. 기다려봐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몰라요. 하지만 믿어봐요. 그로부터 2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새벽 3시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자다가 깼다. 핸드폰 화면이 눈부셨다. 뭐야, 이 시간에. 언니, 지금 당장 틱톡 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뭔데, 왜 그래? 빨리요. 빨리 틱톡 열어봐요. 핸드폰을 켰다. 틱톡 앱을 열었다. 수진이 계정을 찾았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어가고 있었다. 50만. 그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50만 100, 50만 200, 50만 500, 50만 1000. 이게 뭐야? 댓글창을 열었다. OMG this actually works? I need this 실험 in my life. Where can I buy this? 코리안 SKINCARE is only. This is blowing up for a reason. OK, I just ordered it.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새로 고침할 때마다 10개, 20개씩 늘어났다. 지연아,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For You 페이지에 떴어요. 틱톡 메인 페이지예요. 알고리즘이 우리 영상을 추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For You 페이지? 틱톡 열면 처음 나오는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추천 영상이 뜨거든요. 우리 영상이 거기 올라간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조회수가 60만을 넘어갔다. 70만, 80만. 언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웹사이트를 열었다. 로딩이 느렸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열렸다. 안 열려. 서버 터진 것 같아요.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다음 날 아침 회사 이메일함을 열었다. 메일이 500통이 넘게 와 있었다. 전날까지 5통도 안 오던 이메일함에 Where can I buy you 실험? Do you ship to California? How much does it cost? Is this ABAILABL이 안에 뭐잔? 어디서 살 수 있냐는 문의가 수백 통 쏟아졌다. 사장님 어떡해요? 나는 급히 사장님께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 씨, 나도 지금 봤어요. 뭔 일이에요? 틱톡에서 우리 제품 영상이 터졌어요. 조회수가 100만 넘었어요. 100만? 네. 그리고 주문 문의가 수백 개 들어왔어요. 근데 재고가 없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공장에 연락해. 24시간 풀가동이야. 이건 기회야, 민서 씨.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잠을 거의 못 잤다. 공장에서는 밤낮으로 제품을 생산했다. 직원 8명이 24시간 교대로 일했다. 포장, 라벨링, 박스 작업. 손이 모자랐다. 사장님도 직접 포장 작업에 참여하셨다.
나는 미국 배송 파트너를 찾아 헤맸다. 국제 배송업체에 연락했다. 처음엔 우리가 너무 작다고 거절당했다. 하지만 물량을 보여주니 태도가 바뀌었다. 일주일에 500개씩 보내야 한다고요? 네, 그 정도요. 아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약하죠. 그 사이에도 틱톡에서는 우리 제품 관련 영상이 계속 올라왔다. 수진이 영상을 본 다른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리뷰를 올리기 시작한 거다. 아이소 디스 실험, anti-IKTOK 언드헤드 투 트라이 EVERYONES 토킹 어바우트 디스 코리언 실험 OKI 파이널리 오더드 더 CHEONGA 실험 EVERYONES 빈 레이빙 어바우트 하나의 영상이 10개의 영상을 낳았다. 10개의 영상이 100개의 영상을 낳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 달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다. 1000만 명이 우리 제품을 봤다. 한국의 작은 화장품 회사를 서울 성수동 낡은 건물 4층에서 시작한 우리를 그리고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This is ULTA Beauty. We'd like to discuss a potential partnership. 울타뷰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2년 전, 2018년 가을, 15분 만에 나를 쫓아냈던 그 회사. 파트너십이요? 저희가 무슨 말씀이신지. WEV 신요 프로덕트 트렌딩 anti-IKTOK. Our team is very interested. 요 실험 is everywhere on social media. Everywhere? Yes. Our data shows that CHENGA cosmetics mentions anti-IKTOK increased by 5000% in the last month. We can't ignore that. 5000%, 5000%.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We'd like to set up a meeting to discuss distribution. UABAILABL이 next week? next week? yes. yes, we are.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김 사장님께 바로 전화했다. 사장님, 울타에서 연락 왔어요. 울타? 그 울타? 네, 그 울타요. 2년 전 저 15분 만에 쫓아냈던 그 울타요.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님이 웃으셨다. 아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는 소리가 났다. 해냈네요, 민서 씨.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다. 울타와의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했지만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화상회의가 열렸다. 울타 측에서 4명이 나왔다. 협상 담당자 마이클, 바이어 2명, 그리고 법무팀 1명. 우리 쪽은 나와 김 사장님 둘뿐이었다. Let's talk about the terms. 마이클이 입을 열었다. 서류를 화면에 공유했다. Proposing an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ULTA will be the only LESAILER for CHEONGA cosmetics in the United States. Exclusive? Yes. In exchange, well place your products in 500 stores nationwide. 500개 매장. 대단한 숫자였다. 하지만 뭔가 걸렸다. What about the 마전지? 오퍼링 35% 마전. 35%. 업계 평균이 45-50%인 걸 알고 있었다. 10% 이상 낮았다. THATS lower than the industry standard. 마이클이 어깨를 으쓱했다. YOUR이 a new brand. unknown in the MAINSTREAM market. taking a risk by partnering with you. 리스크? 틱톡에서 1000만 조회수 찍은 브랜드가 리스크?
Also, we need a minimum of 5만 units per month. Can you handle that? 5만 개. 현재 우리 생산량의 10배였다. 공장을 새로 지어야 했다. THATS, not, take it or leave it. We have other Korean brands waiting in line. 그 말투가 거슬렸다. 여전히 우리를 깔보고 있었다. K-뷰티가 뜨니까 관심을 가진 것뿐 우리를 대등하게 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났다. 나는 김 사장님을 바라봤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이 한참 생각하셨다. 일단 결정 보류하자고 해요. 더 알아보고. 하지만 사장님, 울타잖아요. 미국 최대. 알아요. 하지만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굽힐 필요 없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세포라였다. WEV heard about your negotiations with ULTA. 어떻게 알았지? 업계에 소문이 퍼진 거였다. We'd like to make a better offer. better offer? 50% 마전. No exclusivity. You can sell to other less AIRES. And will provide marketing support. 세포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들의 조건은 울타보다 훨씬 좋았다. 마진율도 높고 독점도 요구하지 않고 마케팅 지원도 약속했다. 나는 울타 측에 연락했다. 마이클에게 직접 전화했다. 미스터 마이클, thank you for your offer. But WEV decided to go with another partner. 전화기 너머로 마이클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WAIT, what? We can renegotiate. What terms do you need? It's too late. WEV already made our decision. But who are you partnering with? 세포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I see. Well, if you change your mind, we want. Thank you for your time.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기분은 최고였다. 2년 전 문전박대당했던 그 회사에게 내가 거절을 한 거다. 그때 나를 15분 만에 쫓아냈던 그들에게. 이제 상황이 뒤집어졌다. 2021년 세포라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김 사장님도 옆에 계셨다. 사장님의 눈가가 촉촉했다. 처음엔 온라인 전용이었다. 세포라 웹사이트에 우리 제품 페이지가 열렸다. 첫날 500개가 팔렸다. 이틀째 1000개. 일주일 만에 재고가 동났다. 3달 만에 오프라인 매장 입점이 결정됐다. 어느 매장에 넣을 건가요? 내가 물었다. 세포라 담당자 캐서린이 웃으며 대답했다. 싱킹 타임즈 스퀘어. 타임스 스퀘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타임즈 스퀘어. 더 타임즈 스퀘어. 예스. 더 플래그십 스토어. It's our biggest 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1초에 수천 명이 지나가는 곳. 그곳에 우리 제품이 들어간다고? 농담 아니시죠? I mean, you serious? No joke, 미스 파크. Your products deserve it. 2021년 여름 나는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서 있었다. 맨해튼의 한복판. 거대한 전광판들이 빛나고 있었다. 코카콜라, 삼성, 현대.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광고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세포라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 섰다. 거대한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향수, 2층은 메이크업, 3층은 스킨케어. 3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한쪽 벽면을 보았다.
K-BAUTY. 그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 한국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청아 코스메틱, 우리 제품이 놓여 있었다. 푸른색 세럼병, 하얀색 크림통, 분홍색 토너. 내가 한국에서 들고 온 그 샘플들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다. 10대 소녀들이 사진을 찍었다. 중년 여성이 제품을 집어들고 성분을 읽었다. 맘, This is the Korean serum. ISO anti-IKTOK. Can I buy it? 오, This is the one EVERYONS talking about.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3년 전 이 도시에서 문전박대당했던 기억. 한국? 유행 지난 나라. 그렇게 무시당했던 기억. 허름한 호텔방에서 울었던 밤. 사장님께 전화하며 죄송합니다 하던 그 순간. 하지만 지금 세계의 중심에서 한국 화장품이 빛나고 있다. 우리가 해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 사장님이었다. 민서 씨, 지금 뉴스 봤어요? 네. 무슨 뉴스요? 닐슨 IQ에서 자료가 나왔대요. K-뷰티 미국 매출이. 잠깐, 내가 읽어볼게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K-뷰티의 올해 미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미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뷰티의 성장세는 이례적으로 가파른 것으로 평가된다. 37%. 미국 전체가 한 자릿수 성장할 때 K-뷰티만 37%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그 성장의 일부다. 그리고요, 민서 씨. 네. 올해 K-뷰티 미국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을 거래요. 원화로 2조 9천억 원이에요. 2조 9천억 원. 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우리 회사 연매출이 몇십억인데 2조 9천억이라니. 사장님, 우리가 그 일부예요. 그래요, 민서 씨. 우리가 그 일부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매장 앞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한국 화장품을 사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미국인, 유럽인, 아시아인.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모습이었다. 2022년 상황은 더 좋아졌다. 울타뷰티가 다시 연락해왔다. 이번엔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미스 파크, We'd like to reconsider our partnership. 전화를 건 건 더 높은 직급의 바이어였다. 마이클이 아니었다. 그 위 상사였다. 리컨시더? 예스. WEVE been watching your success with Sephora. Frankly, we made a mistake by not offering better terms before. I see. prepared to offer 55% 마전. 풀 마케팅 서포트. 프리미엄 셀프 플레이스먼트 in all our stores. 55%. 처음에 제안했던 35%에서 20%나 올랐다. 그리고 모든 매장의 프리미엄 위치. We really want to work with you, Miss Park. Please give us another chance. 나는 한참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15분 만에 쫓아냈던 그들. 한국 화장품은 유행 지났다고 말하던 그들. 하지만 사업은 감정이 아니다. 그들의 제안은 좋았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올라이트, 렛츠 셋업 어 미팅. 2023년 1분기 울타의 한국산 화장품 매출이 38% 증가했다고 발표됐다.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이 우리 제품이었다.
월마트도 코스트코도 연락이 왔다. 타겟도 CVS도 월그린도.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에 K-뷰티 코너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었다. 닐슨 IQ 부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K-뷰티의 성장세가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미국 전체 뷰티 시장이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치고 있지만 K-뷰티는 확실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속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우리는 정말 다른 속도로 달려왔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문전박대당했을 때, 코로나로 모든 게 멈췄을 때,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틱톡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찾았고 진심을 담은 제품으로 승부했다. 2024년 또 다른 소식이 날아왔다. 미국 소비자 데이터 기업 스페이트가 발표한 자료. K-뷰티 한국 스킨케어 관련 게시물의 주간 조회수가 2억 5천만 건에 달한다. 2억 5천만. 일주일에 2억 5천만 번. 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 검색하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K-뷰티 소비자의 4분의 3이 MZ세대다. 그들은 주로 틱톡에서 제품 정보를 얻는다. 우리가 2020년에 뿌린 씨앗이 숲이 된 거다. 2025년 가을, 나는 다시 뉴욕에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김 사장님도 함께다. 그리고 처음 12명이었던 우리 직원들. 지금은 120명이 됐다. 10배가 늘었다. 성수동 낡은 건물 4층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강남에 본사가 있다. 미국 LA에 지사도 있다. 세포라 타임스 스퀘어 매장에서 특별 행사가 열리고 있다. K-뷰티 팝업 스토어. 그 중심에 우리 청아 코스메틱이 있다. 줄이 블록을 돌아 늘어서 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이의 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추운 날씨에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다. 틱톡을 보고 있다. 우리 제품 리뷰 영상을. 7년 전 이 도시에서 나는 울었다.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았다. 한국? 화장품? 유행 지났어요. 그 말에 상처받고 절망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코리아타운의 작은 뷰티샵에서 시작했다. 1개 팔고 2개 팔고 그렇게 천천히 쌓아갔다. 그리고 틱톡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만났다. 15초 영상 하나가 세상을 바꿨다. 김 사장님이 다가오셨다. 눈가가 촉촉하셨다. 사장님도 많이 늙으셨다. 7년 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희망의 빛. 민서 씨, 저 줄 보이죠? 네, 사장님. 7년 전에 우리한테 문 닫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렇게 줄을 서요. 사장님이 웃으셨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민서 씨. 좋은 제품은 결국 인정받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광고들 사이에 우리 제품 광고가 빛나고 있었다. 삼성, 현대, 그리고 청아 코스메틱. 한국. 그 두 글자가 세계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다. 매장 안에서 한 소녀가 우리 제품을 들고 나왔다. 15쯤 되어 보였다. 그녀의 친구가 물었다. Where did you find that?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TIKTOK. EVERYONES Talking about Korean SKINCARE. It actually works.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K-뷰티는 이제 막 날개를 펼쳤다. 2025년 K-뷰티 미국 매출 20억 달러 돌파.
2조 9천억 원.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다. 30억 달러, 50억 달러, 100억 달러.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진짜 좋으니까. 그걸 이제 전 세계가 알기 시작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자유의 여신상. 이 도시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 어딘가에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잠드는 미국인들이 있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세럼을 바르고 밤에 우리 크림을 바르고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핸드폰에 카톡이 왔다. 지연이었다. 언니, 방금 닐슨 IQ 최종 발표 나왔어요. 2025년 K-뷰티 미국 매출 20억 달러 돌파 확정이래요. 20억 달러. 2조 9천억 원. 그 숫자가 이제는 현실이 됐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해냈다. 우리가 진짜 해냈어. 7년. 문전박대와 눈물과 밤샘의 시간. 거절과 무시와 조롱의 시간.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작은 화장품 회사가 세계 최대 시장을 정복했다. 성수동 낡은 건물 4층에서 시작해서 타임스 스퀘어의 전광판까지 틱톡이라는 15초 영상으로 시작해서 2조 9천억 원의 시장까지. 이게 우리의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택시가 호텔 앞에 섰다. 내렸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뉴욕의 밤하늘은 별이 안 보인다. 너무 밝아서. 하지만 괜찮다. 우리가 별이 됐으니까. 한국 화장품이 세계의 별이 됐으니까. 나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 7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울지 마. 포기하지 마. 지금은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7년 후엔 세상이 달라질 거야. 너의 제품이, 너의 회사가, 너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됐다. 이제 다음 7년이 시작된다. K-뷰티의 다음 챕터. 우리가 써나갈 새로운 역사.